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초강력 규제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지속되면 준비된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DSR 범위를 정책 모기지와 전세대출로 확대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불리는 LTV를 강화하는 방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엔 LTV가 40%에서 60%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기본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그동안 완화된 측면이 있다며, 다만 LTV 규제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LTV가 감소하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이 증가하게 되며 대출 한도까지 큰 폭으로 줄면서 매수세를 단기간에 억제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된 DSR 2단계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주담대 금지와 맞물리면서 초강력 대출 규제로 불확실성이 큰 주택시장이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또 DSR 정책 모기지와 전세대출 확대도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현재 가계대출 주담대 증가분의 상당수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대출이 막히면 전세계약이 종료됐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속출할 전망입니다. 국내 대출 상황은 가계부채 못지않게 기업부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이 기업들에게 내어준 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55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폭 30조 원보다 훨씬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총 822조 8,715억 원에 달하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주로 가계대출에 집중되고 있지만 급증하고 있는 기업대출 여신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규제가 기업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 효과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물건이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월 3,000건을 돌파했고, 업무와 상업시설 경매 물건도 4,351건으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업무 상업시설 경매 물건은 1년 전과 비교해서 187%나 급증했고, 무리해서 투자한 영끌족들의 부동산 매물이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상가 경매는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292건의 경매가 진행되면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낙찰률은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요가 있다는 서울에서조차 오픈형 상가 경매가 유찰되고 있고, 동대문구의 한 상가는 8차례나 유찰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또 아파트 시장도 무리한 대출금을 갚지 못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대출 규제로 집값 추세가 꺾이면서 경매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 관계자는 경매로 나오는 매물 적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국내 30대 영끌족들의 대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패닉바잉 열풍이 불던 지난 2021년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국내 주담대 중에선 LTV 60% 초과 대출 잔액이 155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등에서 공개된 금융권 가계대출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30대 차주의 주담대 잔액이 156조 1,574억 원으로 2023년 말과 비교해서 11조 4천억 이상 늘었습니다. 30대들의 주담대 증가율은 전 연령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올해 주담대 잔액이 10조 원 이상 증가한 연령대는 30대가 유일하며, 올해 전체 주담대 잔액의 3분의 1 정도가 30대 차주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청년층 세대에서 2021년을 뛰어넘는 대출 광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LTV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도 155조 원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작년 말 대비 20조 원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높은 LTV로 잡힌 대출들의 연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영끌 열풍이 향후 국내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구매에서 무리하게 대출받은 영끌족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소비 위축이 경기 침체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중에서 상당 부분이 원리금 상환 등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등을 통해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민간회복 지원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를 시작하더라도 주담대 금리 수준이 대폭 감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분석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가계 전반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가계부채와 금리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